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기조나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니까 뭐 1시간여 정도마다 잠깐 휴식 시간을 좀 일단 가질 수 있도록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얘기하는 도중에 막 계속은 안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나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제에 따라서 뭐 중간중간에 토론 주제를 좀 제시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모아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조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제 어떤 목표 중에 하나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세월호 지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도 상식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전 국민이 아는 게 있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이걸 그래서 흔히 이 강연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 약간 뭐랄까 받는 함정이랄까 이게 근데 이번 우리 4주 강좌는 그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현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월호에 대한 지식은 정말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죠. 지금은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이라고 하는 형식이 보통 그냥 1회적인 2시간 해버리면 사실은 조금 강사가 그냥 지식을 막 이제 좀 뽐내고 가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제 지금 장기적인 기조는 국민들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되어야 궁극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세월호 참사는 아무튼 특정 전문가 그죠? 아니면 뭐 특정 활동가, 특정 정치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지금 볼 때는 저도 이제 뭐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훨씬 세월호도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 혼자 뭐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 같았으면은 뭐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 표현 쓰는데 전 국민이 세월호 활동가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거 가능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훨씬 올라가고 저하고 간극이 거의 사라지는 거 그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2주 사실 다음이 좀 피크예요. 다음 주제가 사실 좀 저한테는 세월호 관련해서는 좀 아주 그게 핵심이고 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주가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많고 해서 다음 주를 하고 보면 더 좋은 걸 조금 오늘 땡기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4주차는 또 야심차게도 준비한 거죠. 좀 과거 청산이나 진상규명 관련해서 4주차 때 또 세월호 사실 4주차 제목 자체가 세월호 어떻게 진상규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란 말이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또 토론이나 그런 것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게 이 형식이 항상 뭔가 이 강사가 부각이 되지만 이 강연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방금도 어떻게 준비해 지금도 뒤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사실 잘 여러분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는 분이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번에 웹자보 보고 진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이런 뒤적인 감각이 웹자보 참 만드시는데도 웹자보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 또 만들고 하는 그런 어젯밤에도 제가 또 보내드린 자료 편집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거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2장이죠. 첫 2장을 보세요.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앞으로 그러니까 양면이니까 첫 한 장이죠. 사람 이름을 이건 약간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이건 약간 뭐랄까 학원 같은 느낌으로 막 쪽지 시험을 보고 하진 않겠지만 좀 알고 갑시다. 사람을 알고 갑시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 뭐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크게 선원 나왔죠. 그다음에 해경 뒤에 또 이제 있고 뭐 정해진 내용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을 좀 이름하고 직함 뭐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좀 한 번은 듣고 그다음 나중에 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계속 제가 이름을 지적할 텐데 그때마다 어쨌든 맨 앞에 오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맨 앞에 붙여놨어요. 앞으로 2주차에도 이 천장은 계속 첨부를 할게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람 소개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준석 선장 이준석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다들 뭐 대리 선장, 그죠? 신보식이 정식 선장이고 이준석이 신보식 휴가 가서 대리 선장 뭐 이렇게 현재 인식이 돼 있는데 조금 확인이 필요한 문제긴 해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됐을 때 이준석이 월급이 170 받는 비정규직 선장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서 뭔가 책임감도 없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 바다에서 나온 것 중에 이준석 골프 가방 나왔는데 거기 이준석 월급 400 찍힌 거 나왔잖아요. 통장이. 이거 스포트라이트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270도 거치시고 월급 400 받는 존재고 이준석이 이 청해진 해운에서 오래되고 굉장히 카리스마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게 공판 조선한 것은 기록을 보면 거의 바보 흉내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팬티 입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 오랜 시간 저 타실 안에 여성도 있는데 이 3등항에서 박한결이 여성도 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바지를 안 입었어요. 이 뭐지? 얘는 어쨌든 뭔가 스스로를 거의 금치선자, 막 거의 신미약 막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바보일까? 그거는 아직 좀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소위 정식 선장이라는 신보식 뭐 이 정도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1등 항해사 강원시. 자, 선장은 배에서 최고 위에 있어요. 그냥 최고 대장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요 1등 항해사부터 이제 그 다음에 조타수까지가 갑판부원이거든요. 갑판부. 그러면 기관장부터는 이제 기관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갑판부에서 일단 짱은 뭐 1등 항해사죠. 그래서 1등 항해사 강원시. 그래서 높을수록 형량도 많이 받았죠. 그죠? 이준석은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강원시 10년인가 12년인가 받았죠. 그 다음에 1등 항에서 견습천, 이제 신정훈이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있다가 뭐 사진으로 보일 겁니다. 머리 빡빡 깎은 신정훈이 견습 1등 항에사. 하루 전날 승선했죠. 이제 하루 전날 승선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크게 책임이 없으니까 형량도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반, 징역 1년 반 받았기 때문에 다 출소했어요, 지금 세월 3년 지났잖아요. 2등 항해사 김용호, 이따가 무전기 든 김용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3등 항해사 박한결. 이제 3등 항해사 박한결 같은 경우는 뭐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박한결하고 조타수 조준기가 사고 시점에 이제 배를 이제 조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둘이는 좀 한 세트로 또 중요한 존재죠.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여성입니다. 88년생 20대 여성이죠 당시에. 그다음에 갑판장 이제 고영진이는 휴가 중이어서 그래서 탑승을 안 했습니다. 조타수 조준기가 있고 박경남이라고 이따가 또 영상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영석이 있고 여기까지가 갑판부원입니다. 세월호에서 이게 조타실에 있죠. 이 사람들은 조타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이죠. 기관 그죠? 뭐 엔진이나 쪽 기관장은 박기호. 자 그랬을 때 이제 갑판부에서 짱이 뭐 강원식이라면 기관부에서 기관장은 기관장이죠. 이제 그 다음에 1등 기관사 손지태, 2등 기관사는 없었습니다. 3등 기관사 이수진 역시 88년생 여성, 박한결하고 동기예요. 그 다음에 조기장, 이 조기라고 하는 게 기관을 조종하는 게 조기예요. 그래서 기관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조기수예요. 기관실 선언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 중에서 조기수 중에 장, 그게 전영준이고, 전영준이도 이제 하루 전날 출산했고, 조기수가 이영재 있고, 뭐 잘렸는데. 잘렸군요. 일단 16 이제 조기수, 이영재, 박성영, 김규찬 여러분한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적으세요. 이 마치 학원처럼 입시 학원처럼 필기 시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조기수들은 그렇게 막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객부 지금까지 이제 여기 7명이거든요. 기관실선은 7명, 기관실선은 7명은 오늘 또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그 끝나고 과제로 제공되는 게 이 박기호가 재판에서 뭐라고 했나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관실선은 7명 좀 의미가 있다. 그다음 이제 여객부, 이제 지금부터 이 위에 여객부인데 짱은 양대웅 사무장이죠. 양대웅 사무장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혜성 매니저 강혜성이 이제 안내데스크에서 유명하죠. 그 가만히 있으라 방송한 그 사람이잖아요. 남자입니다. 강혜성이가 얘가 거의 10시 다 될 때까지 그냥 목숨 걸고 가만히 있으라 고 고래고래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구원 중에 박지영, 정현순 씨 있고 안현영 씨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요새 뭐 국민의당에서 밥하는 아줌마 해갖고 좀 이슈던데 이제 식사하는 그 분들이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조리장, 조리수, 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리부인데요. 조리부에서 조리장은 최찬열, 그다음 조리수 김문희, 조리원 김종임, 이묘희 씨가 있는데 이따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다음 이제 아르바이트생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세월호에서 가장 최초로 구조된 사람이 헬기로 제일 먼저 이제 CN23은 먼저였지만 CN23은 구조 활동 안 했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다음 주에 다 나와요 어쨌든. 근데 최초로 헬기로 바구니로 내려가고 하면 건졌잖아요. 그게 최초 구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묘희 김종임, 최찬열이에요. 김종임이 1등, 그 뒤에 여성이 1등, 남자가 2등이거든요. 이들이 1등입니다. 1등. 최초로 구조됩니다. 그러니까 김문희, 이묘희 씨 돌아가고 김종임 1등, 최찬열 2등 지금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헬기가 건진 사람까지는 이제 헬기를 넘어서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1, 2, 3정이 와서 고무보트로 구한 사람, 그때 또 이제 1등 하는 게 기관실선은 7명을 전원구조 하거든요. 고무보트가. 그 다음 세월 1, 2, 3정 이제 다음 주에 다 나오는 건데 해경 123정이 조타실 갖다 대갖고 조타실 선은 또 전원구조하잖아요. 세월호에서 최초로 되는 사람들은 100% 선언이에요. 100%. 세월호에서 처음 구조되는 존재 100% 선언이에요. 100% 전부 여기 있는 그런 이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또 선언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123정 이게 이제 중요하죠. 123정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일단 현장 지휘함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김경일이 혼자서만 지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은 김경일이 거의 하나인데 김경일이가 지금 이제 아직 감옥에 있죠. 1, 2, 3정 보시면 이제 이것도 좀 마치 정말 계속 학원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 순서, 이 계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군대하고 비슷해요. 일단 2병, 1경, 3경 있고 이까지는 이제 그냥 의경이잖아요. 이거는 의경, 군대로 간 애들, 말도 박은 애들이 아니죠. 이때부터는 이제 정규직이죠. 소위 순경 제일 밑에 있고 경장, 경사, 경위, 그 위에 경감. 일단 오늘 끝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 순서예요.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이런 순서고. 자, 그랬을 때 이걸 하고 또 뭔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3정 P1, 2, 3정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정장이 경이잖아요. 부정장 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장 경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술이 경이잖아요. 세월호도 그러니까 기관장은 그 정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장보다 밑에지만 기관장은 상당 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타실 쪽에서 선장하고 1등한 회사가 있다면 기관실 쪽에 기관장이 이제 짱이죠. 김경일이 있고 부정장, 그걸 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김종인이 있고 기관장 최완식이가 있습니다. 항해팀장 박성삼 요런 뭐 이따가 차차 이거는 이제 하실 텐데 얘는 세월호로 가는 길에 교신 이런 걸 맡았고 한데 다음 주에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훈이 있고
그 다음에 박은성 안전팀장, 박은성, 이형래, 김용기, 박상욱.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우선 박은성, 김용기가 단전 고무보트 있잖아요. 우리 세월호 영상 보면 고무보트를 지휘한 게 박은성이고 조종한 게 김용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고무보트에 이 박은성, 김용기 이 둘이 좀 중요해요. 고무보트 이따가 오늘도 박은성이 진술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형래, 박상욱은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막 이거는 막 이형래하고 박상욱은 막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비중 있게. 그래서 이형래가 이제 이형래하고 박상욱이 세월호에 올라탄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죠. 올라타서는 아무도 안 하죠. 승계 구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얘 이제 찍은 얘는 현장 최정 요원이면서 위생사 역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민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 2, 3정 영상이라고 하는 게 다 이민우가 찍은 거예요. 이민우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민우가 이형래의 핸드폰 갤럭시 S3를 가지고 당시는 갤럭시 S3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우가 이형래의 핸드폰을 빌려서 촬영한 거예요.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1, 2, 3정 옥상에 앉아서 이렇게 찍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찍던데. 걔가 이민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뭔가 이제 영상 보시면 여러 가지 의경들이 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밑에 그런 조금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그렇게 세월호 참사하고는 그냥 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책임이 있는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한결 책임은 좀 가벼운데 얘들이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해주거나 하면 또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13명이 1, 2, 3장에 탔습니다. 다음 헬기입니다. 헬기가 세대가 옵니다. 헬기 세대가 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가 오는데 헬기에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항공구조사가 있고 이까지는 뭐 아시겠잖아요. 기장, 부기장이 아마 앉아 있을 거고 항공구조사가 이제 줄 타고 내려가고 뭐 승객을 사람을 구조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탐사는 레이더 보는 사람, 그게 전탐사예요. 정비사를 꼭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뭐 가다가 문제 생기면 또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정비사가 이렇게 이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근데 해경 실제 구조 이런 건 다 다음 주 주제인데 다음 주에 잘 나오겠지만 보면 여기는 이제 기장 경감이잖아요. 경위 위의 경감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또 그런 이슈가 하나 있긴 했어요. 김경일이가 변명한 것 중에 하나가 김경일은 1, 2, 3정 정장이잖아요. 경위잖아요, 지가. 근데 현장 지휘 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3정이 최인적 함정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함정이었기 때문에 OSC, 온시 커맨더가 현장 지휘 함입니다. 1, 2, 3정이 현장 지휘 함으로 지정이 되면 그 1, 2, 3정의 정장이 현장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인데 물론 또 OFC가 반드시 또 선박이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또 하나의 의혹이긴 해요.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OFC는 현장 지휘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예요. 그러면 CND3호는 헬기가 먼저 왔는데 걔를 지정을 안 하고 1, 2, 3정을 시킨 것도 좀 이상하긴 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김경일이 어쨌든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이 시점에서 그냥 그만큼만 드릴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이런 영상에 보이는 명명백백한 것들이야 명백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실 또는 정보가 잠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1, 2, 3정이 난 정말 OFC였나? 난 저는 그것도 사실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의심이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 이야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차차. 그래서 김경일이가 지가 또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OFC이긴 하지만 현장 지휘의 역할을 맡긴 했지만 헬기는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그랬어요. 이런 변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자기가 이제 OFC이면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김경일보다 지금 계급이 높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이렇게 하면 뭔가 외우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511이, 그 다음에 500, 이거는 이제 B511인데, 해경 항공기에 B를 붙여요, B. 그래서, 이따가 CN235 같은 경우 B703 이런데, 원래는 B511, B512, B513입니다. 512라고 512는 이제 서해청 소속이고, 그다음에 513은 제주 소속이에요. 차차 이제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쭉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서 영상에서 얘가 누구다 이제 이걸까지 좀 이제 다 좀 특정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정해진 회원 보겠습니다. 원래 요 위에 유병헌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에 유병헌이 같은 경우도 참 유병헌 아직 해명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지금 뭐 원판이 또 뭐니 뭐 유병헌이 도대체 세월호 정해진 세월호 참사 정해진 해운하고 또 어떤 관계인지 김기춘이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어쨌든 유병헌은 뭔가 국가가 희생양으로 만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병헌을 그렇게 막 유병헌한테 저는 적기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정해진 해운의 이제 공식적인 좀 이거 라인을 좀 보면은 어쨌든 대표이사 김한식이고 김한식이 나이가 많아요. 70 넘고 안기현이 얘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존재이긴 합니다. 안기현이가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이제 저는 계속 연구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민분들하고 대학원 동료들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화 기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검찰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검찰이든 뭐든 구할 수 있는 거는 통화 내역입니다. 내역.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어느 번호가 어느 번호하고 통화했다. 누가 발신했고 누가 수신했고 이거 통화는 몇 분 했다. 이게 뭐 문자 보낸 건지 아니면 통화인지 이제 이런 것까지. 이것까지는 내역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니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건 도청 또는 감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영장 받아서 해야죠. 그거는. 그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황이나 아니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거 있어요. 하다 보면 홍영기 대리 홍영기하고 1등항에서 강원식 앞서 나왔잖아요. 강원식하고 통화를 해요. 통화를 여러 번 하는데 통화 중에 3분 몇 분 뭐 몇 초짜리가 있는데 그럼 동서가 물어요. 3분 몇 초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홍영기가 대답하기를 강원식이 대답하기를 홍영기한테 자기가 한 말이 배가 기울었다는 거하고 물에 빠지면 통화 안 될 수 있으니 알아놔라. 아니 이 말을 하는데 3분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거든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제 적어도 통화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비주얼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A하고 B하고 서로 통화 횟수가 잦으면 뭐 이 선이 굵어진다거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A라는 애한테 여러 명이 통화했으면 이 원이 커진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표현했을 때 안기현이가 굉장히 중요한 놈이에요. 이놈은 통화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놈이에요. 이게 뭔가 있어. 이놈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뭐 있는 놈이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해무팀 이사, 그 다음 팀장, 홍영기는 대리, 물류팀장, 나무만 소장. 물류팀이 이제 이게 뭐 화물 싣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담당했고 물류팀.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너 문제죠. 이 놈이 국정원하고 이제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한 놈이죠. 요 놈 핸드폰에 국정원 직원 전화번호가 12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죠? 주소록에 국정원 직원 뭐 한두 명 정도는 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놈은 뭔가 굉장히 외심스러운 놈입니다. 자기 핸드폰에 국정원 직원 연락처 12개 있는 분 계세요? 그죠? 이 놈은 좀. 그 다음에 이제 여객영업팀장 조영준이, 근데 이 기획관리, 전 기획관리 팀장이 조영준이긴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제주 지역 본부장 이성희, 거기에 과장 박기훈, 상무이사 김영궁, 여수 지역 본부장 송기채. 일단 한번 봐놓으세요. 일단 한번 봐놓고 나중에 이제 또 등장하면 그때 또 이놈은 이런 놈이고 저놈은 저런 놈입니다. 라고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 학원처럼
사람 소개했고요. 이제 본론은 잠깐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